사람 품을 파고드는 새하얀 백구. 사람 손길이 그저 좋은지 구조용 장갑에 얼굴을 비비는 순진한 녀석. 그런데 녀석이 발견된 이곳의 정체는 주인에게 파양당한 동물들의 종착지 신종 펫쇼. 안락사 없는 요양소, 입양까지 돌보는 평생 보호소로 소개된 업체의 처참한 실체입니다. 현장에선 전 주인들의 연락망이 발견됐는데요. 이걸 통해 백구 삼보기의 위탁자와 연락이 닿았고 슬픈 속사정을 듣게 됩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개를 키우셨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갈 때마다 제가 산책을 시켜줬거든요. 할머니 가족이었는데 제가 끝까지 어떻게 키워보려고 했거든요. 보낼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커다란 눈망울이 슬픈 백구, 삼보기의 슬픈 사연을 소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위기의 삼보기와 함께 구조된 동물들의 입양길을 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경남 사천의 외딴 시골집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80 넘은 할머니와 순한 백구 삼보기가 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와 각별했던 손녀딸 윤지씨는 한 달에 한 번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윤지씨를 반겨주는 건 친할머니뿐이 아니었어요. 윤지씨의 손이 닿자 어쩔 줄 모르며 좋아하는 삼보기. 답답한 쇠줄을 벗고 달리게 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윤지씨를 만나는 날을 삼보기는 애타게 기다렸을 겁니다. 할머니 집에 제가 좀 자주 갔어가지고 강아지 갈 때마다 제가 산책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정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 전 할머니는 83의 연세로 눈을 감으시고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잊힌 존재가 있었으니 마당에 홀로 남겨진 백구 삼보기였죠. 하나뿐인 주인을 잃고 갈데없는 신세가 된 삼보기. 일가 친척 대부분 세입자 처지로 삼보기를 거둘 수는 없었다고 해요. 윤지씨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한 달간 임시보호를 하며 삼보기의 보금자리를 수소문했습니다. 공장이라도 제가 다 알아봤어요. 공장에 혹시 키울 수 있냐, 키울 사정 되냐 이렇게 하고 뭐 할머니 장례식장 와서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강아지 혹시 키우실래요 물어보고. 근데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 다 알아봤는데 없어서 제가 경기도까지 결국 올라가진 거거든요. 동물단체, 위탁보호소, 온갖 곳을 다 물어보고 전문 훈련도 시키면서 입양처를 알아봤지만 평생 마당개로 살아온 삼보기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윤지씨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을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소개한 A 업체. 단 150만 원을 지불하면 삼보기를 평생 돌보며 입양자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호소 혹은 요양원이란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는 데다 관련 가맹점도 전국 10여 개나 되니 왠지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과 약속한 1개월이 곧 끝나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결국 윤지씨는 삼보기를 태우고 머나먼 경기도의 위탁소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가족이었는데 제가 끝까지 어떻게 키워보려고 했거든요. 보낼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넓은 운동장에 개별 견사까지. 시설은 훌륭해 보였습니다. 요청하면 근황 사진도 보내준다니 안도감도 들었죠. 혹 삼보기가 버림받는 줄 알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윤지씨는 그렇게 할머니의 마당개 삼보기와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1개월 뒤 이곳은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 얼마 전 경기도에 수상한 시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마리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파양비를 유도한 뒤 그렇게 모은 동물 수십 마리를 굶주림과 질병에 방치하며 학대한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동자연은 담당 공무원과 팀을 꾸리고 문제의 파양 업체를 점검합니다. 현장 점검을 요구하자 당황하는 직원. 머뭇거리다 시설을 개방하는데요.
사람을 반기는 개들. 그 몰골이 처참합니다. 20여 마리의 방치동물 가운데 낯익은 백구, 주인공 삼복이가 보입니다. 오랜 방치로 인해 매우 야유였지만 여전히 사람을 반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한편 업체 사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 조사팀의 추궁에 직원은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매일 나오시는 월화수목이야. 원래 금요일까지 하는데 월화수목으로 바뀌었어요. 금토일은 그럼 어떤 시간? 그 사장이랑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몇 시? 그 시간밖에 안 돼요. 10시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만. 그럼 나머지는 그냥 얘네들만 그래서 강아지가 내가 상태 못하고 개인적으로 약을 사서 먹여도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안 그러고 본인들이 먹인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약을 안 먹인 게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지내는 개들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데 업체는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 상황. 사람한테 너무 지수가 작은 피부 말고 관리 직원의 소홀함으로 탓할 수 없는 업체의 부실 경영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찾아와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침에 알바를 1시간, 2시간 해서 꼬먹이고 이렇게 치우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우리 딸도 신고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동물들의 건강 상태. 얼핏 봐도 심각한 혈변에 피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검역 장비를 갖추고 질병 여부를 검사했더니 전염병 매우 강한 인수공통 피부병 옴이 발견됐습니다. 저품질의 사료마저 적게 급여해서 입소 당시 체중의 반토막이 날 만큼 야윈 동물도 발견됐습니다. 그때 업주와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는데요. 지점장님 맞으신가요?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제보를 받고 시청이랑 같이 나왔는데 1시간 뒤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 파양업체 업주가 도착했습니다. 촬영을 일단 하지 말아요. 먼저 일단 촬영을 막 하시면은 지금 하고 계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나갈 거예요. 일단 지금 꺼주세요. 저희는 2시간에 걸쳐 업주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방치와 학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할 것도 약속했는데요. 얘들아 이제 살았어. 업주가 소유권 포기각서에 서명하면서 마침내 동물들은 지옥같은 파양업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손길이 그저 좋은지 구조대원의 장갑에 얼굴을 비비는 순진한 녀석. 주인공 삼돌이도 무사히 이동장에 담겼습니다. 이곳에서 구조된 개 고양이는 20여 마리. 그중 8마리의 몸에서 전 견주의 연락처가 담긴 인식칩이 발견됐고 저희는 그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 주인들은 파양한 동물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많이 놀라거나 슬퍼했죠. 심지어 8명 중 6명이 재입양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동물단체는 엄정한 입양 심사를 거쳐 최적의 입양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파양자들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파양에 앞서 마음고생이 컸겠지만 그렇다고 파양한 동물을 다시금 파양자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2개월 뒤 저희는 구조된 동물들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 입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이 친구가 너무 잘 알아들어요. 이 깨발랄한 백구가 바로 삼복이인데요. 무척 애교가 많고 순해서 활동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 온센터 오고 나서는 그냥 곧바로 이제 성격이 되게 활발하게 바뀌었어요. 흥분도가 조금 높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너무 사람도 누구나 반겨주고 낯가림도 없고. 삼복이의 근황을 누구보다 반가워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삼복이를 보호하던 윤지 씨였습니다.
인터뷰 내내 윤지 씨는 오로지 산보기 걱정뿐이었는데요. 네네, 3월 달에 연휴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면회 신청하려고 그때 올라갈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뭐 입양을 가게 되면은 그 아이 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그 간절한 바람처럼 산보기에게 좋은 가족이 나타나길 함께 응원해주세요. 순둥이 산보기의 가족이 되어줄 분은 영상 설명에 입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용 펫숍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반가운 근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입양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